네, 제가 우리 책자 속에서 제2장 호두나무 묘목의 번식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갈게요. 중간중간에 넣어드리도록 하고, 제3장 과원의 조성 계획과 포인트는 뭔가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원이라 하면 첫 번째로 전문적으로 우리가 호두마늘을 재배하는 데냐, 아니면은 과원을 조금 더 넓게, 열간을 넓게 잡아가지고 간작을 같이 겸하는 재배냐, 아니면 길가에, 아니면 조그만 땅에 유휴지에 재배하는 것이냐, 이러한 재배 방식에 의해서 과원 조성 계획이 달라집니다. 또한 주어진 땅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나무를 얼만큼 높이 키워야 하느냐, 수고가 결정되고, 그 수고와 방향성에 따라서 나무와 나무의 거리를 띄어야 하는 주간 거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환경에 따라서 전부 다 계획 자체에서부터 달라야 해요. 이 계획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그냥 무턱대고 심은 후에 다시 그걸 변경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나무가 없을 때 아예 정확한 계획도를 그려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과원을 조성하셔야 두 번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좀 지역을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만, 전라도 쪽이라든가 경상도나 강원도 쪽에서도 일부 조실성 호두를 갖다가 만실성 호두 나무처럼 심으셨던 분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 나무의 특성을 몰랐던 거예요. 얘네는 굉장히 촉진 재배를 해야 한다. 만실성 호두 나무는 억제 재배를 해야지만 조실성 호두는 엄청나게 촉진 재배를 해야 한다. 촉진 재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토지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토지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평탄 작업이든 그리고 비배 관리든 수분 보습이든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심어야 하는데, 대부분 산등성이 날맹이에다가 쭉 구덩이 하나 파고 꽂아놓는 식으로 그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실성 호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토양 양분에 거름기가 없으면 조실성 호두는 크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토질이 다르면 재배의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토양 내의 습도가 다르면 그 습도에 다르게 과원을 조성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특히 전라도 쪽에는 약간 점토질이 좀 많죠. 토양을 조금 더 부슬부슬하게 토양을 갖다가 조금 투습과 통기가 잘 되도록 만들어줄 이유가 있습니다. 호두나무는 워낙에 근계가 호기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죽는다는 얘기죠. 과원을 조성할 때 이걸 기계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부터 구분이 되는 겁니다. 트랙터가 안전하게 항상 기계화로 될 수 있으면 거기가 아무리 지목이 임야로 되었을지언정 우리한테는 밭이에요. 그러나 여기가 아무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계단식 논임일지언정 그걸 완만하게 토지를 갖다가 합치를 했을 경우 경사도가 지나치게 기계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세다. 그러면 거기는 산이에요. 임야인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기계화를 먼저 중시할 것인가? 나중에 기계화는 못하더라도 수확할 때라도 수확을 중시할 것인가? 수확의 자동화죠. 즉 경사가 세면 그 센 경사면을 통해 가지고 호두 수확망을 걸친 다음에 호두나무를 흔들어주면 호두가 자동으로 저 밑에까지 굴러 떨어져요. 우리 사무실이 있는 충청남도 부여 지역은 우리나라 밤 생산량의 29%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부여, 청양, 공주를 합치면 시군에서 우리나라 밤 생산의 52%를 차지하는 데예요. 밤도 수확을 할 때 수확망을 깝니다. 밤이 떨어진 것을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해서 밑에서 주워냈죠. 호두는 밤보다 월등하게 잘 굴러와요. 골프공 딱 친 것처럼 아주 쪼르르 수백 미터도 굴러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원 조성 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저한테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 대부분이 처음에 오시면요, 못 쓸 땅에다가 임야 저 산간에다가 심으시려고 해요. 사실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마음이 바뀌죠. 야, 이거 산날매기다가 대충 심어가지고 될 나무가 아니다. 비배 관리도 잘해야 하고 이게 돈이 좀 되는 거구나. 나중에는 마음을 바꿔서 약간 경사진 논 밭을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가장 좋은 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서 과원 조성을 하죠. 임야를 개발할 때는 작업로 및 벌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먼저 벌목하던 벌목로를 내죠. 그 벌목로는 절대로 호두 과원을 조성해서 100년 동안 거기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 관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벌목해서 그 목재만 빼내기 위해 했던 데죠. 그 도루를 그대로 이용하면은 그 과원은 100년 동안 관리 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처음에 과원 조성할 때 조금 투자 비용이 들더라도 이 나무를 한번 심으면 100년 이상 관리비 원가 절감이 되어야 한다. 계산을 하시고서 작업로를 다시 만드셔야 맞습니다. 벌목을 했을 때 그 잡목들이 많이 남죠. 이걸 그냥 한쪽에 쌓아놓으시면 안 돼요. 그걸 쌓아놓는 순간에 온갖 해충에 아파트를 지어준 거예요. 과원에 내가 재배하는 나무한테 약을 치는 양보다 나무 무더기에다가 뿌리는 약의 양이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은 다 땅속에 매립을 하든가 아니면은 소각해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나중에 호두 과원을 완성해서 성목으로 키울 때에도 호두나무에 있는 타닌 성분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청소를 해줘야 해요. 그 가지들을 그대로 땅속에 묻어놓거나 땅 위에다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로 호두나무에 있는 그 타닌 성분에 의해서 자감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파리와 열매와 가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해요. 거기에는 무엇가 와 있어요? 어떠한 미생물이 와 있죠. 호두나무한테 썩고 부패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병원균이 되는 거죠. 거기서 겨울을 나고 거기서 존재하던 그 균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주 재배하고 있는 호두나무에도 전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농장들은 결국 계속해서 병충균해에 번복되면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두과원을 청소도 계속 해줄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작업로 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면적을 개발할 때는 배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급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원지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죠. 관수 계획까지 잡으시는 분들은 통로를 따라가지고 수원지에서 주 급수로를 어디까지 가야겠다. 또 한 가지, 거기서 각각 열간을 따라서 어떻게 지선을 깔아야겠다. 그리고 구간이 나뉘었다면 구간을 또 어떻게 나눠야겠다.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의 산에는 전부 다 다른 면이 있죠. 동쪽과 서쪽이 다르고 남쪽과 북쪽이 다릅니다. 입체적인 면이에요. 그럼 이러한 임야가 있을 때 몇 면을 다 나누어서 재배 계획을 짜야 한다는 얘기예요. 해가 잘 드는 쪽, 해가 잘 들지 못하는 쪽, 바람이 센 쪽, 바람이 약한 쪽, 전부 다 구간을 나눠서 입체적 구간을 나눈 다음에 이 구간을 전부 다 재배 관리 계획을 짜시고, 그 다음에 수확을 했으면 수확한 것을 어디에다가 모을 것인가, 집화장으로 준비하시고, 집화장과 농기계가 교차하는 지점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임야든 밭이든 어느 끝단에서 농기계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농기계가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기에서는 터닝 포인트의 거리는 일반적인 그 행간의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맞추어서 통로 계획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수로, 배수로, 통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계획을 짜셔야 하는데, 특히 한 가지, 배수로를 분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배수로가 물은 한 군데로 모이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배수로를 분산시켜야 그 과원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토목 작업을 많이 한 데는 배수로를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호밀이라든가 수단 그라스까지 뿌려가지고 토양을 고정시키는,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대책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호두나무를 심기에 가장 적지는 어디냐 하면 밭이에요, 밭.
경사가 완만하고 뭐 토양 관리도 좀 되어 있던 밭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경농, 일반농, 그리고 완만한 임야입니다. 뭐 경사가 좀 센데 이런 데로 가는 거죠. 뭐 요즘 교시성 호두나무 심으시면서 그 농장을 갖다가 분양하신다고 하시는데 보면 농사 못 지을 만한 그 막 산등성이에다가 막 하시죠. 나중에 경쟁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거 관리 원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거든요. 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기 때문에 관리 원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짜시고서 하셨어야 해요. 자, 특히 호두나무는요, 호기성 뿌리를 갖고 있는 나무이고 수분을 좋아하지만 물에 잠기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식재지를 준비하실 때는 우리나라는 전 지역이 다 됩니다. 제주도부터 저 북한 이북까지도 돼요. 산 꼭대기 높은데 영하 35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안 되겠죠. 백두산 꼭대기 안 되겠죠. 설악산 꼭대기 안 되겠죠. 바람이 세거나 지나치게 센 산등석이는 방풍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물이 고여서 자연스럽게 버드나무, 수양 버드나무가 잘 자란다. 물을 좋아하는 나무들이 잘 자라는 데는 지하수의 수고가 높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재배지로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합니다. 토질은 굵으면 굵을수록 좋습니다. 경상도 쪽에 바위가 돌멩이들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아주 좋은 데예요. 오히려 전라도 쪽이나 그런 곳에 토질이 만져서 문지르면 아주 매끈매끈한 그러한 흙들이 나오는 데는 굉장히 어떠한 식물을 심어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토양의 물리적 성향을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굵직굵직한 입자들을 갖고 있는 부수적인 존재들을 갖다가 넣어줘야죠. 예를 들어 모래라든가 마사토라든가 우드칩 같은 이런 굵은 입자를 많이 넣어줘서 토양의 물리적 성향을 바꿔줘야 합니다. 호두나무를 식재하실 때 주변 다 둘러보셔서 소나무, 밤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들이 잘 자라는 지역은 여기는 호두나무가 잘 될 지역이다 라고 보시고, 자연 자생을 했는데 버드나무 등 수분을 좋아하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는 지하 수고를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아무리 임야라고 할지언정 산 정상에서 흡수된 수분이 돌출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내려심기에서 수분을 보습할 걸 준비해야 하고, 아래쪽은 수분이 돌출된 지역은 올려심기에서 통기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하시기 바랍니다.